오늘은 앞으로 갈 여행에 대한 거를 얘기해 볼 건데 좀 더 영상을 잘 만들고 싶었지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길래 그냥 아무거나 해보자 하면서 말을 하려고 하고, 일단 저는 겁쟁이입니다. 진짜 겁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래서 하나하나에 되게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을 겪으면서 바뀌는 내 생각이나 뭐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 여행을 하면서 많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작년에 갔던 제주도 여행에서 갔다 오기 전과 후가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이번 여행이 제주도 여행보다 훨씬 더 크니까 좀 더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번 여행 이름은 겁쟁이 여행기입니다. 겁도 많고 걱정도 많은 사람의 여행 과정을 담아보았다. 제주도를 가도 나름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인 캐나다를 가도 걱정이 태산이라 마치 불모지에 인도 같은 곳에 가는 것만큼의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한다. 이번이 첫 홀로 해외여행인데 이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이유는 감정과 생각과 상황의 변화를 좀 더 생생하게 담아내고 싶어서다. 내일의 일도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고, 나의 미래에 대해 추측하고 상상하며 미래의 어느 순간의 지점에 질문을 던져놓은 후 시간이 흘러 마침내 그 지점에 와서 답을 할 수 있을 때의 그 쾌감이 좋았다. 그 답이 예상치 못한 거라거나 좋은 게 아니라 할지라도 질문이 열려 있으면 실망보다는 그 답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낀다. 열려있는 질문이란 난 안전하게 여행을 마쳤을까? 원하던 목적지에 갈 수 있었나? 보다는 여행을 하면서 어떤 생각의 흐름을 가졌나? 하루하루의 감정은 어땠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보고 싶어 했던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느낌은 어땠나? 등의 질문들을 말하고, 나는 여행의 순간순간에 질문을 놓고 과거에 내가 궁금해했던 것을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이번 여행의 목적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우며 나만의 경험 만들어보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운 여행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라던가, 제가 좋아하는 색깔의 호수를 보러 간다던가, 마트 구경을 한다던가 등등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는 영어로 말하고 듣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 놓여지는 거를 즐기러 가볼 겁니다. 여행을 가게 된 이유는, 원래 저는 여행하는 거를 찍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거를 대학 졸업한 후에 어느 정도 돈이 더 모인 후에 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여행을 가고 싶은 욕구나 뭔가 이런 걸 해보고 싶은 욕구는 지금 당장에 있었던 거고, 또 이제 미래에는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휴학을 2년째 하고 있는 중인데, 휴학 기간이 2~3달 정도 남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2달 뒤면은 개강을 하는데, 그 휴학 기간 동안 좀 더 큰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2월 달쯤에 캐나다에 갈 수 있을 거라고 했었는데,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그래서 집안 눈치가 좀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행을 취소하게 되었었어요. 2년 후로 가야지 그렇게. 그 이후에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지 하면서도 좀 그게 힘들었나 봐요. 막 기대하고 하고 싶었던 거를 못하게 되니까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점점 상황이 좋아지면서 여행을 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갈 수 있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고, 뭐 이렇게 된 겸 캐나다 친구에게 이번 여름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만날 수 있어?
그렇게 했더니 그렇다고 해서 그래, 안 될 건 없지. 어차피 갈 여행 지금 가자. 그렇게 해서 이번 연도에 여행을 가는 걸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행을 가기 전에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더 멋진 사람이 되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좀 더 영상 같은 것도 더 만들고 내 작품 활동도 하면서 좀 더 완벽한 뭔가를 이룬 다음에 여행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행을 미루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껏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미루다가 못한 일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준비가 되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일단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게 여행을 가려고 하게 된 이유이고 그동안 해왔던 여행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행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각각의 여행을 돌아봤을 때 다 다른 느낌을 얻었었더라고요. 먼저 일본, 나고야, 오사카, 도쿄 등등을 다녀왔었어요. 아빠가 일본인이셨어서 어릴 적에 일본에 살기도 했었고 크고 나서도 종종 가족들이랑 일본 여행을 가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좀 학생 때고 어렸었어서 여행의 모든 거 막 숙소, 교통 그런 거를 다 엄마가 알아보시고 다 지불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뭐 엄마가 짜놓은 것들을 하면서 큰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친구랑 둘이 도쿄 여행을 갔었어요. 이 여행은 가족이 아닌 누군가랑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이었었어요. 가족 없이 떠나는. 그때 처음으로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가격 비교도 하고 결제도 직접 해보고 숙소도 알아보고 어디 갈지 알아보는 등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이 여행을 이유로 해외에 나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숙소를 잡고 비행기표를 예매를 하고 그렇게 하는지 알게 되었었어요. 이 친구와의 일본 여행에서 제가 뚜벅이 여행을 좋아하고 관광지보다는 로컬 느낌의 풍경이나 뭐 환경이나 그런 걸 좋아하고 생각보다 많이 안 먹고 숙소는 잠자고 씻고 전기 들어오는 정도만 해결되면 괜찮다는 걸 느꼈고 구글 지도와 번역기만 있으면 어느 정도 다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나중에 혼자 제주도 여행을 가는 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좀 더 수월하게 혼자 여행을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었어요. 7월 초에 갔던 제주도 여행. 어느 날 유튜브에서 자기 자신을 탐구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워크숍을 가져보라는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곧바로 비행기표를 알아보다가 멀리 가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주도로 목적지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비행기랑 숙소를 다 알아보고 짐을 싸고 다음날 점심에 제주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알아보고 결정하는 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친구랑 한 일본 여행이 되게 큰 도움이 되었었고 한국이니까 큰 고민이랑 걱정 없이 2박 3일 여행을 하게 됐는데 되게 짐도 조금 가져갔었어요. 옷도 그냥 하나 입고 간 그대로 한 벌만 입고 다른 갈아입으로는 안 가지고 가고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짐도 별로 없는 2박 3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나도 혼자 여행 갈 수 있구나 라는 확신을 할 수 있었고 저한테는 그렇게 많은 짐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사 먹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뭔가 편의점에서 간단히 사서 숙소에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조금씩 먹는 게 재밌더라고요. 누군가랑 같이 다니면 더 챙겨 먹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타이밍이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조금 먹었어서 더 속도 편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의 계기로 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더 뭔가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행을 통해서. 무엇보다 제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뿌듯했어요.
뭔가 더 자유로워진 느낌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너무 즉흥적으로 사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었어요. 왜냐면 그날 이후로 예정에도 없었던 자취방을 갑자기 혼자 나서서 구하고 있었고 학교 개강을 했다가 갑자기 또 2차 휴학, 2년째 휴학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너무 무모한가? 라는 그런 걱정을 가득 안은 채로 그래도 해보고 싶은 거 더 해보자 하면서 추진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이 휴학은 저에게 되게 아주 좋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휴학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여행에 별로 흥미가 없었거든요. 딱히 여행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이 혼자 떠난 제주도 여행으로 인해서 여행에 대한 애정이 좀 더 커졌다고 느껴져요.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낯설음, 그리고 색다름, 다양한 사람들이랑 환경들의 그런 다양함을 보고 접하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아주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그냥 쾌적하고 그런 게 아니고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거 자체가 재밌었기 때문에 이 제주도 여행을 이유로 여행에 대한 저만의 정의가 생겼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주도 여행에서는 영상을 좀 찍어서 진짜 간단하게 편집을 했었는데 많은 영상들이 모여서 그 과정이 담길 때 그런 쾌감이나 뿌듯함? 그런 게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이번 캐나다 여행 갈 때도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떠날 다른 여행들에서도 영상을 기록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여행 일정인데 사실 여행 일정을 정할 때 뭐 처음부터 이렇게 가야겠다 하고 정한 대로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막바지에 또 일정이 바뀌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여행 일정 자체가 위치가 바뀌는 거에 대한 좀 스트레스가 나름 있었는데 아, 이거는 내 상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달라지는 게 어쨌든 나를 위해서 달라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저한테 잘 맞는 여행 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총 크게 4번에 걸친 계획 변경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루이스 호수를 보고 위니펙을 간다. 그거였어요. 왜냐면 에메랄드빛 호수가 너무 보고 싶었고 캐나다의 그 웅장한 그 대자연을 한번 봐보고 싶었기 때문에 루이스 호수를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친구를 보러 가는 게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위니펙은 당연히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뀐 계획은 위니펙만 가기로 했었어요. 왜냐면 체력 미달이랑 비용 절감을 해야 됐기 때문에 가장 큰 목적이었던 친구만 보러 가기로 결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바뀌게 돼요. 위니펙만 가기에는 좀 아쉬울 것 같아서 80만 원 정도 더 들더라도 더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시 에메랄드빛 호수, 루이스 호수를 보러 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다시 네 번째 또 바뀌었어요. 루이스 호수를 보러 가려면 캘거리에서 밴프 쪽까지 가야 하는데 그 사이가 되게 길게 느껴지고 캐리어를 들고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너무 버거워서 마음이 너무 버거워서 다른 대체 장소를 찾아보다가 밴쿠버 쪽에 있는 작은 로키라고 불리는 조프리 호수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그곳을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여행을 결정하게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든 캐나다는 갈 거고 그 친구도 볼 건데 그 친구만 보는 여행이 되었을 때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랑 있다 보면은 그 친구가 많은 거를 도와줄 거기 때문에 저 스스로 해보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좀 뭐 그 나름대로 평화롭고 그런 안정적이고 삼삼한 그런 여행이 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다이나믹한 좀 더 부딪혀보는 여행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일정을 넣어보려고 했고, 저는 영상으로도 남기고 싶었어서 저 혼자 있는 일정도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의 목적은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캐나다 친구의 실물 보기, 그리고 조프리 레이크의 신비한 물의 색 보기,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짠 여행 겪어보기, 다양한 것들 보기, 여행으로 인한 나의 변화를 알고 기록하기입니다. 여행 세부 일정이에요. 7월 27일 오후 9시에 출국을 하는 걸로 일단 정했고, 진짜 여행이 잘 돌아간다면 8월 18일 오전 4시에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일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이제 크게 장소가 위니펙이랑 밴쿠버로 나눠지게 되었는데, 이제 위니펙에서는 친구랑 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해요. 뭐 놀이공원도 가고, 어디 근처 랜드마크 같은 것도 있으면 구경 가고, 뭐 한국 음식 만들어 먹고, 여러 가지 그냥 그동안 연락하면서 뭔가 해보자 했던 거를 위니펙에서 같이 할 것 같고요. 친구랑 주로 같이 시간을 보내겠지만 한 3일 정도 혼자서 일정을 보내는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혼자 산책하거나 위니펙 근처 아니면 어딘가로 가거나 뭐 버스도 혼자 타보거나, 그리고 이제 밴쿠버로 가서 할 거는 조프리 레이크 보기, 그리고 그랜빌 아일랜드 구경하기, 키칠라노 비치에 가서 비키니 입고 누워있기 그리고 밴쿠버 아쿠아리움 가보기. 일단 이 4가지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막상 가보고 여러 일정 조절을 하다 보면은 바뀔 수도 있지만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고려한 점들이 있어요. 경비, 날짜와 시기, 일정, 목적, 생리일, 그리고 성향, 이렇게 고려를 했었는데, 먼저 경비는 370만 원에서 380만 원 정도 들을 예정이에요. 한 달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도 있고, 이제 2학기에는 학교도 다녀야 해서 많은 돈을 쓰지 못하고 최대한 아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300만 원까지 아끼려고 했다가 돈에 너무 얽매여서 좀 아쉬운 여행은 하지 말자고 생각해서 좀 더 쓰기로 했고, 그래도 아주 조금은 여유 있을 수 있게 400만 원은 넘기지 않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표가 날짜마다 막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되게 커서 저렴한 비행기 표를 찾느라 되게 힘들었어요. 동선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고민이 되었고, 내가 가진 한도, 돈, 시간, 그 안에서 가장 만족스러울 수 있는 동선과 스케줄을 짜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원래 가장 큰 목적이자 주 목적이었던 친구 만나기에서 정말 나를 위한 여행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리일. 사실 여행 중에는 생리를 전혀 안 했으면 했어요. 생리통은 별로 없는 편이라서 괜찮은데, 근데 생리대 챙기는 거나 뭐 어디 갈 때 뭐 그냥 처리하는 거? 그런 게 되게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좀 더 쾌적한 여행이 되었으면 해서 최대한 생리일을 피한 여행을 하려고 했고, 성향. 제가 여행을 할 때 성향을 많이 고려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돌아보면 성향을 고려해서 여행을 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조용하고 청결하고 쾌적한 걸 되게 좋아하고, 진짜 악취나 소음이나 많은 사람이나 공용 공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좀 싫어할 정도? 근데 이번 여행에는 위니펙은 둘째 치고 밴쿠버에서의 여행은 일단 숙소부터가 8명이 쓰는 혼성 도미토리이고, 화장실은 진짜 좁고 부엌이나 화장실은 더럽다는 좀 평도 있었고, 소음도 크다고 하고, 그리고 입구부터 찌린내가 난다고 하고, 그리고 어쩌면 공항에서 하루 노숙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성향을 고려했을 때 이것들은 나에게 있어서 최악인데 그냥 궁금했어요. 그냥 이게 지금으로서는 이 여행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그냥 막상 그 상황에 놓여지면 난 어떤 느낌을 받을까? 이렇게 악평이 있는 곳은
진짜 가보면 어떨까라는 궁금함이 컸어서 그냥 가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선택지가 없긴 했어요. 왜냐하면 밴쿠버에 숙소를 마련을 해오려면 가격부터가 비싸고 일단 제가 예약한 숙소가 가장 싼 곳이었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는 그런 선택이었었습니다. 8인 도미토리 혼성을 예약한 이유는 그냥 좀 더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컸어요. 그리고 딱히 진짜 지금 아니면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경험이었어서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나 해서 그냥 그렇게 했고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제가 숙소에 대한 어떻게 인식이 달라질지 또 성향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급박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을 마주하는 거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데 이번에 이렇게 여행하는 것 자체도 성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최대한 그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비행기 환승 시간 그 사이를 최대한 여유롭게 잡기도 했고 어떤 일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텀을 나름 여유롭게 잡으려고 했어요. 저한테 있어서 여행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비중을 덜 두고 있는 순서로 얘기를 해보자면 밥, 숙소, 교통수단, 기념품이나 선물, 그리고 뭐 경험비, 입장료나 뭐 친구랑의 약속 등 이런 식으로 일단은 중요도를 두고 있고 이번에 여행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어요. 비자 발급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걸 배웠고요. 일정 조절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시차 계산이 진짜 어려웠던 게 비행기 시간이 적혀 있는데 이 시간이 한국 시간의 기준으로 한 건지 그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 나라의 기준으로 써 있는 시간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여기는 몇 시간 차이 나고 여기는 몇 시간 차이 나고 그런 계산을 엄청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티켓 발매 그리고 정보 입력 비행기표를 원래 왕복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왕복으로 이제 저렴한 걸 찾아서 결제를 하려다 보니까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막 10분, 15분, 20분 넘게 계속 했는데 안 돼서 결국 편도로 끊게 되었고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코로나 관련 주의사항. 나라마다 또 다르고 또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나라는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고 어떤 나라는 뭐 백신을 어느 정도까지 맞아야 하고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저러 검색도 하고 어디 사이트도 들어가고 하면서 알아보는데 이게 맞나? 정확한 게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환승 시간 계산. 어떤 비행기는 연착을 아주 자주 해서 비행기 시간 계산이 안 맞을 때도 있대요. 그래서 2시간, 3시간 이렇게 텀을 두면 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 6시간, 7시간 아예 여유롭게 잡으려고 했고 그리고 제가 겁쟁이라고 했잖아요. 여행에 앞서서 걱정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만나려고 하는 그 친구가 안전한 사람일까에 대한 걱정? 1년 반 정도 연락을 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진짜 안전한 친구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걱정이 엄청 많으셔서 아니 그냥 제가 걱정이 많아서 어느 문득 이 사람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면 어떡하지? 걱정이 있어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너는 안전한 사람이니? 난 너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안전하려면 너한테 최소한 이거는 물어봐야 할 것 같았다. 이렇게 했더니 뭘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아 돌아올 수 있는지 궁금했어.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직접 만나봐야 알 것 같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길 그냥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하면서 기록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제 안전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걱정. 비행기를 놓치거나 연착되거나 취소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 해외여행은 거의 비행기표에 따라서 일정이 정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비행기를 한번 취소되거나 그러면 다른 숙소나 그런 것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됐어요. 세 번째 걱정은 비자나 비행기표가 잘못되어 있어서 출국 또는 입국이 거부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 그냥 일단 지금 5번도 넘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걱정이 돼요. 네 번째, 숙소에서 만난 룸메이트들이 좀 안 좋은 사람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 근데 이 걱정은 지금 해도 좀 소용없는 거고 도난 같은 게 걱정된다면 자물쇠를 잘 챙겨가서 잘 잠궈 놓고 그리고 동생이랑 주짓수 좀 더 연습하고 가거나 아니면 친구가 생일 선물 때 준다고 한 호신용 뭔가 그거를 잘 챙긴다던가 그래야겠죠? 5번째, 걱정. 도난당하면 어쩌나? 도난의 걱정은 참 잘 챙겨야겠죠. 6번째 걱정. 코로나에 걸려서 한국 입국이 안 되면 어쩌나? 한국은 아직도 음성 확인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밴쿠버에서 한국에 오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캐나다로 갔을 때도 랜덤으로 코로나 검사를 한대요. 근데 혹시 거기서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와. 그러면 어떡해? 그런 걱정도 있고. 저에게 있어서 여행이란 목적지가 있고 그곳으로 가는 과정이 다 여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목적지가 없는 여행도 있겠지만 저는 목적지가 없으면 너무 헤매게 되고 그냥 이동 자체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목적지가 있고 거기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거기까지 가든지 그냥 그게 다 너무 좋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힘들고 뭔가 다이나믹한 그런 것들 자체가 다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파생된 저의 여행에 대한 더 자세한 생각들은 무언가를 겪고 접하고 배우는 것, 낯선 것들을 보면서 더 많은 낯선 것들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 저는 그거를 고정관념을 넓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정관념은 어쨌든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 그 고정관념이 넓을수록 포용력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고정관념을 아예 없앤다고는 못하지만 그 고정관념들을 넓힐 수는 있겠다. 그래서 그런 행동 중에 하나를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함을 접하면서 더 많은 다양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가는 것을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가치관이라면 가치관이 다양한 삶, 다양한 그런 개인들이 그 각각 존중을 받을 수 있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도 저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한 사람한테라도 세상에는 다 똑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미칠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번 캐나다 여행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좀 말을 해보았고요. 여행을 하기 전, 그리고 여행하는 중, 여행한 후 영상을 다 남겨보려고 하는데 어떤 영상들이 남을 예정이냐면 여행을 하는 이유나 여행에 대한 목적 그런 거를 다룬 이 영상 하나 그리고 캐나다 여행할 때 준비해야 할 것들 비자나 백신 접종 증명서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룬 영상 2번째 그리고 유서 쓰기 제가 걱정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유서를 쓸 거예요. 오바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진지합니다. 그리고 룩북
어떤 옷을 입을지에 대한 영상을 남길 거고, 그리고 짐 싸기 영상, 짐 싸기 영상을 찍으면서 어떤 짐을 챙길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영상을 찍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중간에는 비행기 안에서라던가 그냥 뭐 먹으면서라던가 중간중간 어디 간다던가 하는 자잘한 영상들을 영상으로 만들 거고, 여행에 갔다 와서는 제가 초반에 던져놓은 질문들, 예를 들면 이 여행 갔다 와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등등에 대한 총 생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 그려주기라던가 아니면 스몰 토크, 아니면 어디 예쁜 풍경 보면서 그림 그리기 등등 해보고 싶어요. 여행 진행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